여기는 소장님 자리고요. 여기는 사무국장님 자리고, 주로 하는 사업은 이제 서울시 저희 관내에 자립생활 지원 사업 하고 있어요. 다음에 권익공호, 정보 제공 이런 거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다들 이렇게 바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가랑 이런 것도 좀 지저분하게 있어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당사자 공간에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요. 좀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쉼터. 그래서 보통 이제 이용하시는 분이 계실 때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벨 누르고 아니면 이제 전화나 카톡으로 혹시 이런 용무 때문에 혹시 가도 되는지 여쭤보고 보통 방문하죠. 그래서 사실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용자분이 계실 때는 이용자분 잘 긴장하신 것 같은데. 먼저 하세요. 오케이. 저는 송파 동료지원 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한결입니다. 예, 저는 정신병 당사자인 그 조현삼이라고 합니다. 여기 주방이고, 그리고 여기에 렌즈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거실입니다. 여기가 제가 생활하는 곳인데요. 여기 센터에서 노트북을 빌려주셔가지고 그 퇴근하고 남는 시간에는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좀 아이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단명은 조현병이고 만 26세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 결혼을 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나?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름 말했나? 조현삼입니다. 저는 송파 동료지원 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한결이고요. 지금 조현 양극성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약물 부작용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시달리고 있고요. 여기서 저도 이용하시는 동료들 만나면 즐겁습니다. 일본에서 조현병을 얻었어요. 진단을 받았어요. 특이하죠. 일본에서 진단받고 오신 아내분도 만나고. 네. 일본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이제 또 진단서를 가지고 번역 공증을 받아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한국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재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고, 그리고 또 가족들과도 사이가 나빠지고, 그리고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이제 저한테 풀기 시작하고, 저는 이제 돈도 없고 일을 안 해가지고 돈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 집에 갈 때랑 집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나 히스테리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저한테 풀다 보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된 날이 2023년 5월 31일인데요. 그때가 첫 번째로 왔던 날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사업이 잘 안 되니 내 명의로 대출을 해달라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협박도 했는데, 전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못 참고, 저는 저대로 힘들고, 가족은 가족대로 힘들어서 이제 그냥 휴대폰이랑 체크카드 한 장 들고 반바지에 반팔 차림으로 그냥 집에서 나왔어요. 현삼쌤이 처음 오실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이렇게 외적으로도 위생적으로도 깔끔하시고 하신데, 처음 오셨을 때는 진짜 완전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이제 삶을 끝내시려고도 시도를 하셨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셨죠. 가족한테 도움받을 수도 없고 주변에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셨던 거죠. 그때 아마 처음 이용을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가족이랑 분리도 필요했고, 쉰다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쉼터가 누구나 이제 정서적 고통을 느낄 수 있잖아요. 꼭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그때 2주 동안 본인을 아까 현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본인의 주변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하는 그 2주 동안의 기간이 회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쉼터는 그 여유 틈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전달 체계,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을 다 통틀어서 당사자의 자기결정을 가장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는데 당사자가 원치 않는 거는 하지 않아요. 아예 여기서는 어떤 프로그램도 없어요. 근데 다만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프로그램을 지원해드려요. 자원을 연결해드리고 오픈 다이얼로그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죠. 주로 저는 이제 모든 일을 다 하긴 해요. 뭐 청소도 하고 행정 업무도 하고 뭐 하는데 주로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 공간 안에 계속 넣어요. 좀 더 설명. 어떤 의미냐면요. 대부분 처음 현산쌤하고 만났을 때 서로 모르잖아요. 저도 이 사람을 잘 모르고 이 사람도 저에 대해 잘 모르는데 선뜻 먼저 말을 걸거나 다가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 장을 같이 보는 이유도 장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거고 세탁방 카드를 만든 것도 지역에 같이 가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그런 그 트리거들을 만들어 놔요. 그게 운영 방식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당사자의 선호와 의지를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려해요. 그래서 보통 식단 같은 경우에도 병원 같은 경우는 비건식이 없거든요. 여기는 처음 오면 여쭤봐요. 혹시 음료수 중에 좋아하시는 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좋아하시는 음식은 무엇인지 이런 작은 거부터 여쭤보고, 혹시나 그 양해를 호칭부터 여쭤보긴 해요. 호칭부터 내가 어떻게 부르는 것이 서로 편할지 여쭤보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여쭤보는 것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보통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현삼생 같은 경우에는 혼자 생각하시거나 혼자 청소하시고 혼자 여기를 관리하시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이용자분은 뭐 밤에 영화를 같이 보고 싶다면 영화를 같이 보기도 했었고요. 놀이동산을 가고 싶다고 하면 놀이동산을 가기도 했었어요. 여기는 일단 동료 지원가 분이라고 해가지고 저와 같은 고통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친구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힘들다고 토로할 사람이 없으니까 초기에는 친구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부모님한테 말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저에 대한 아픔을 아니까 그러지도 않고 또 저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 같고, 이곳에는 저와 비슷하거나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해본 사람이 더 잘하고 경험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동료 지원가 분이 아무래도 이사분보다는 저의 아픔에 대해 더 공감 더 잘해주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정신적으로 위안을 많이 얻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나. 예전에 현삼쌤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여기 오고 나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표현을 드렸었는데 나가기 전에 카톡을 장문으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인상 깊었고 감사했던 게 사람을 그 전의 삶은 찜질방에서 생활하거나 PC방에서 밤을 지새우거나 굉장히 불안정하고 정서적 고통이 심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 와서 다시 관계를 맺고 서서히 이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하면서 다시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 됐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일단은 주택 형태가 아니잖아요. 저는 주택 형태를 꿈꾸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악 쉼터를 얻을 때도 그랬고 이 송파 쉼터도 그렇고
정신질환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때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이제 집주인한테 말씀을 드리면 거부를 많이 하세요. 사실 여기도 이제 이후에 대안이 없는 상태라서 막막하긴 해요. 언제 계약이 끝? 당장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만 어떻게 있게 해달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에서 필요했지만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는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그 주택 문제, 이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건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예산이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편이라서 현삼쌤한테도 말씀드리지 않나요? 여기가 쫓겨나게 된다. 저는 이제 이용자라고 해서 그 서로 정보의 권력 관계를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삼쌤과 관련된 정보, 현삼쌤이 이용하고 있는 거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쉼터 예산도 우리가 평균 이 정도 받는데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예산으로는 현저히 운영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내년에 이게 지금 쉼터 예산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당사자 가족 지원 예산으로 묶여 있어요. 아예 예산으로 편성도 안 된 거죠. 사실 그냥 너희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요. 왜 반대하죠, 이유가? 일단은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그 해당 내용이 법에 이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상정을 시켰는데 의료 행위를 왜 하냐, 그리고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왜 쉼터를 가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료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게 30개가 넘어요. 그만큼 백데이터가 있고 이게 효과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동료가 주도해서 운영하는 것과 전문가가 주도해서 운영하는 쉼터의 차별성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가도 이제 안 먹히는 거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인식 자체가 위기를 왜 너희가 판단해? 당사자가 왜 위기를 판단해?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지. 저는 약간 여기 쉼터가 심폐소생술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위기 상황 때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곳. 대부분 오시면 각자 그 조금씩 다르시잖아요. 근데 그 각자 상황에 맞는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랑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퇴소하니까 느낌 어때요? 많이 아쉬우니까 너무 좋았는데. 네.